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그 25년 정책 자금을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 기준에서 한번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 과거에 우리가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좀 살림살이가 부족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우리 담보력이 부족하고 매출이 좀 작은 기업들이 그나마 좀 비빌 구석으로 생각하고 덤볐던 게 정책 자금인데, 최근 정책 자금의 기조는 그게 소상공인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음, 영세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보자라고 덤빌 수 있는 그런 성격과 취향과 기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무조건 저는 대출이 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대출과 지원금도 정확히 구분 못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있어요. 통상 지원금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상환 조건이 없는 무상이라고 하죠. 상환 조건이 없이 나오는 걸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대출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반대급부가 있는 유상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금을 몇 억씩 받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금은 규모가 좀 작고, 융자는 상대적으로는 지원금보다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크죠. 다만 갚아야 되죠. 그래서 가끔은 무슨 초창폐, 예창폐, R&D, 뭐 창업지원금 이런 규모가 있는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대상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사업자를 내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소액의 지원금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그거보다는 큰 볼륨의 융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 반대급부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취한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대출이라는 주제에서 놓고 보면 이제 기준을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구분선으로 네 개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자금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 뭐 인건비, 자재비, 임대료, 외주비, 광고비, 판촉비 이런 돈들을 말을 합니다. 시설자금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땅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시설자금은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도에 따라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고, 또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으로 받을 것이냐 담보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또 대출의 특성에 따라서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내가 땅 사고 건물 지으면서 받는 대출은 그게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땅 사고 건물 짓는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좀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금리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보면 땅 사고 건물 사면서 나가는 대출들이 최악의 경우에도 경매를 넣어서 원리금 회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안정적인 대출이 되겠죠. 반대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땅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거의 8회 8, 90%는 이게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만 이 운전자금을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받을 것이냐 혹은 신용으로 받을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우리 대표님들은 신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시죠. 기업이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은 신용으로 운전자금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럼 기관에서도 신용으로 운전자금을 해주려고 해야 이게 서로 매칭이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기조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부실도 너무 많이 나고 제도의 취지랑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이렇게
먹고 사는 돈 빌려가면서 사업하는 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런 기조가 꽤 몇 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요즘 정책자금 해줍니다, 우대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설 자금입니다. 그다음에 뭐 성과를 도출한 기업 이런 내용들이어서 기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담보대출 시설대 뭐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 자금 쪽이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고자 하고 소상공인이 받고자 하는 자금들은 신용으로 운전 자금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의 수요와 공단의 기관들의 정책 방향이 예전에는 좀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옛날만큼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올해 25년도 정책 자금을 우리 1월, 2월 달 지금 신청을 해봤는데요. 2월 달 그 서울과 지방 신청들은 월화 이번 주 월화에 있었고 경기 인천 지역 소재 기업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신청이 있었습니다. 1, 2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작년, 재작년 같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벽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이 24년 대비 25년 정책자금 전체 큰 예산 자체가요 8.7조에서 8.3조로 줄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조금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예산의 구성들을 놓고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뭐 그 8조가 중진공, 소진공, 뭐 각종 다른 기관 자금들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대표적으로 중진공만 놓고 보면 중진공 올해 직접 융자 규모가 4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4조 5천억이니까 조금 늘었죠. 그런데 자금 구성을 놓고 보면 혁신 창업 자금이죠. 그러니까 4조 4,600, 그러니까 약 4.5조 중에서 2조 정도가 창업이고요. 1.7조 정도가 일반적으로 업력 7년 이상 기업이고요. 수출 자금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도약 긴급은 경영안정 자금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 신청해주는 자금들이 보시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올해 25년도 예산 구성을 살펴보시면요. 창업이 1.7조, 작년보다 줄었죠. 그다음에 신성장 기반, 업력 7년 이상 기업 신청 자금 1.7조에서 1.5조로 줄었죠. 수출 자금도 4천억에서 5,800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제도약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도역이나 긴급 경영안정, 그러니까 지금 힘든 기업들 지원 자금으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 기업 혹은 7년 이상 된 기업들, 우리 평범한 기업들이 신청하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예산은 상대적으로는 작년 대비 줄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느껴보면 확실히 자금 신청이 자꾸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자금 25년도 정책자금 중진공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난하고 헐벗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진공에서는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정부 비대칭이나 담보 위주의 민간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용 창출했고 수출했고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기업이나 시설 투자 기업, 혁신 성장 분야에다가 지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주도 소매 음식점업, 카페업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 우선도라는 걸 통해서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정책 우선도 분야가 앞서서 말씀드린 고용창출, 중점 지원 분야, 기술혁신, 글로벌, 정책 우대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은 특이하게 사업계획서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심사 프로세스가 기업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신청한 정책자금을 심사를 해서 자금 신청 기회가 부여되면 신청하세요라고 기회 부여받은 기업이 그 다음에 융자 신청서를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은 융자 계획서를 잘 써야만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만
뭐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죠. 부여된다음에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나 대리대행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진국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계획서 준다라는 명분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정책 우선도로 융자 대상을 심사하고 나면 결국 대출을 내보낼 때는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 그 외에 기업 평가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호 정책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용도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설 자금은 그냥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신청하실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 자금은 업력 7년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있고요. 업력 7년 이상 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초기 가동비 명분으로만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업력이 7년 넘어가면 중증호 정책 자금을 운전 자금만 단독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증호 정책 자금은 철저하게 업력 7년 미만 기업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만 올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5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도 운전자금을 별도로 따로 신청할 수 있게는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1, 2월 달 신청하면서 느낀 경험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업력 7년 미만이 우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자금 신청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자금 중에서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기업, 수출 실적을 10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 10만 불이 미만인 기업들을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으로,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기업은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으로 업력에 상관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R&D, 연구개발,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특허 등 이런 기술 개발을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업력에 상관없이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업력 7년 미만 기업도 많고 업력 7년 이상 기업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업력 7년 미만 기업들은 그냥 창업 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단독으로 시설 자금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업력에 무관한 자금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나 수출 자금 쪽으로 많이 업체들을 두들기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나 이 수출 관련된 자금들 예산 포지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기 소진 이슈가 생기는 게 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과 이 수출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중증호 정책 자금은 업력이 7년이 넘어가면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고용,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운전자금 활용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은 가능해요. 운전자금, 신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공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산에 아까 우리 한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놓고 보면 창업 자금이 아까 약 1.9조, 2조 좀 안 됐죠. 줄어서 1.7조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청년 전용이 3천억, 그다음에 개발 기술이 3천억, 내수 기업이 2천억, 수출 기업 글로벌화가 3천억. 그러니까 1년에 3천억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기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 본지부를 한 30개라고 계산해도 3천억이면 균등하진 않겠지만 300억 정도가 배정이 될 거고요. 100억 정도가 배정이 될 거고요. 그걸 12개월로 쪼개면 진짜 한 달에 10억도 운신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굉장히 조기 소진되고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예를 들면 수출 실적을 만든다거나 억지로 연구소 벤처 특허 이노비즈 메인비즈를 세팅해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25년 중증호 정책자금 현실과 한번 직면해 보시면 정책 우선도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혁신 성장 분야인지 여부. 그래서 이거는 중증호 공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 성장을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혁신 성장 분야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첫 거래 기업. 그러니까 이미 중증호 정책 자금을 한 번이라도 쓴 기업들은요,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지금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책자금을 한 번 이상 쓰고 있거나 없는 7년 이상인 기업들은 정책 우선도에서 호의적으로 지역 본지부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거래 기업이 필터링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중증권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두 번, 세 번 받을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다른 기관을 통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기획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고용 창출 실적, 고용 유지 실적, 고용 유지 실적 대표적인 게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뭐 3년 이내 등록된 특허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벤처기업 같은 기술 혁신, 뭐 수출 실적,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정책 우선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스펙을 가진 기업들이 정책 우선도를 갖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중증권 정책 자금을 쓰고 있거나 저런 스펙이 없는 기업들은 중증권 정책 자금을 크게 기대하면서 우리 기업의 1년 예산의 중심을 정책 자금으로 조달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 사고 날 확률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하기 하나 더 큰 이슈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자금을 신청하면요. 1월 실태조사가 100개, 어떤 지역은 뭐 40개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40개, 100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심사한다라고 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공 정책자금으로 큰 돈을 적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조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심어드립니다. 두 번째, 1월은 당연히 1월 신청이 첫 개시였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금 리스트가 다 있었겠죠. 근데 2월달, 1월 한 번 신청했어요. 2월달 이제 두 번째 신청하는 시즌에 왔을 때 이번에 실제로 이번 2월, 이번 주에 신청한 기업들 중에 벌써 예산이 소진돼서 없는 자금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기업 글로벌화 2차 보전만 있어요. 2차 보전이 있다는 건 직접 대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직접 대출, 재창업 직접 대출이 있는데 지금 수출기업 글로벌은 직접 대출 없이 2차 보전만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2차 보전이 있다라는 거는 2차 보전만 있다라는 거는 직접 대출은 소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아까 보셨지만 예상 규모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1월 딱 한 번 신청했고 2월인데 2월 달에 이미 직접 대출은 없고 2차 보전. 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리가 이자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지금 우리 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중진공 두들기로 온 건데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연구소 벤처 특허 뭐 수출 실적을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정책 자금은 이 조기 소진 이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정책 자금, 2월도 이제 신청했으니까 결과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1월 달에 정책 자금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자금 신청 기회가 부여된 기업들 보면요. 그냥 대부분 중증공인에서 대출 한 번도 안 쓴 기업들, 그리고 7년 미만 기업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땅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느라고 대출 신청한 시설 자금들도 상대적으로 배정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 자금은 계속 이슈가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게 왜 받은 애들이 계속 받냐예요. 그래서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받은 애들이 계속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 자금 활용하는 게 0.26%다. 1%도 안 된다. 이게 지금 23년 10월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복 수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첫 거래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권 정책 자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활용한다는 게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걸 좀 현실적으로 인식하시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자금, 요긴한 자금, 적기에 조달해야 되는 자금들은 중진공이 아닌 은행이나 보증기관 혹은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기업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영업이익으로 조달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권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 제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소상공인입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진공은요.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그다음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들은 소상공인이라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진공에서 정책자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받아줘요. 소상공인만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은 소진공에 가서 받으셔야 된다. 중진공에서는 접수도 안 받아준다. 다만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중진공에서도 소진공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진공 자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소진공 정책자금도 이전에 23년 이전까지는요. 제조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 비제조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 통신 판매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이렇게 업종별로 자금들이 좀 카테고리가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었었는데요. 24년도에 소진공도 정책자금이 재편됩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구분이 되고, 대리 대출은 아까 우리 중진공에서 얘기했던 2차 보전이랑 똑같아요. 너 은행에서 대출 받아오면 우리가 이자 지원해 줄게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더 이상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고민인 기업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진공, 소진공을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리 대출은 물론 난 대출 여기저기서 다 받을 수 있지만 싼 자금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한도가 필요해서 중진공, 소진공을 찾아서 오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대리 대출은 실효성이 떨어지죠. 은행에 대출 안 해주고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직접 대출을 찾게 되는데 직접 대출의 과거에는 제조니까 신청할 수 있고 비제조니까 신청할 수 있고 통신 판매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24년도에 재편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대출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매출융자, 제도적 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렇게 저신용 자금은 뭐 신용도 낮은 분들한테 소액 지원해주는 자금이고요. 제도적 특별자금도 사실은 한번 재도전이니까요. 네, 이렇게 재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인데 민간투자 연계형 매출융자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해주는 VC들 한 10개 정도 되는 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VC 투자를 못 받은 그러니까 그 아무 VC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지정된 VC들을 통해서 융자 받는 경우만 투자 받는 경우만 인정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혁신성장 촉진자금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성장 촉진자금이 거의 유일한 우리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 연간 예산이 3,6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서울 지역 아닙니다. 전국 예산이 1년에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유형을 일반형, 혁신형 두 가지로 나눠서 운전자금 기준으로는 일반형은 1억, 혁신형은 2억, 시설자금 기준으로는 일반형은 5억, 혁신형은 10억까지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직접 대출만 잠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저신용, 그러니까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나이스 기준으로 839점 이하의 신용등급 점수를 가진 기업이 신청하시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3천만 원까지요. 그다음에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이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술, 100년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겠죠. 속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수출소상공인은 수출 실적이 매출이 10% 이상인 기업입니다.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한 기업, 2년 연속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혁신형, 아까 2억까지 운전자금 신청할 수 있는 기업 대상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개시가 된 것 거의 1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없었던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는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걸 한번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는 소진공에서 지정한 전문 운영기관, 여기 보시면 뭐 주식회사 B+, 어번데일 벤처스, 크립톤, 와디즈, 엠피프틴 파트너스 뭐 해서 한 11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11대 기관에서 투자받은 기업에 한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출해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유치와 무관한 기업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이 24년, 25년 대비 달라진 점을 보면
그러니까 24년도에 소진공 자금을 잘 활용하신 분들, 24년 기준으로 잘 활용하신 분들은 뭐였냐면 통신 판매 매출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일반형 유형 안에 통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을 지정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진공 정책 자금 신청하시려고 작년 기준으로 인지하고 있다가 1월 달에 들어갔더니 자기들은 신청할 자금이 없더라라고 하소연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 새로 들어간 게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 하면 매출액은 소기업 평균 매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최대 상한에서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예를 잘 들어줬습니다. 소기업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을 기준으로 보면 소기업 매출은 10억입니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인 5인이니까요. 예를 들면 매출이 3억에서 10억 사이인 상시근로자가 3명, 4명 정도에 있는 숙박,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은 올해 뭐 특허, 연구소, 벤처, 수출 실적 이런 게 없어도 2년 연속 매출이 늘지 않았어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숙박, 음식, 서비스업을 말씀으로 드렸지만 예를 들면 어지간한 제조업들은 소기업 기준의 매출이 120억입니다. 30%니까 36억 이상, 120억 이하의 매출을 가진 요 해당하는 카테고리 제조업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 50억입니다. 30%니까 15억에서 50억 사이 매출을 가진 제조업은 10명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맥스 있기 때문에 8명, 9명. 물론 이제 특수관계자나 주주, 임원, 단기근로자, 뭐 연구원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3명, 4명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15억에서 50억 매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매출 범위에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이 많고, 이 말은 즉슨 식당,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소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 매출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올해 다른 특별한 연구소 벤처 특허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 반증이 1월 달에 1시간 만에 마감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제 소상공인 시장재능공단도 올해부터는 3번 5년에 3회 이상 지원받으면 신청 대상에서 뺀다고 해요. 계속 받은 업체가 받는 거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2월은 아직 일정이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10일 월요일 날부터 접수 개시가 된다라고 하고 2월 달은 1월 달에는 직접 대출 신청이 1월 6일 월요일 날부터 10일까지 이렇게 공고가 떴는데요. 사실은 다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거의 1시간 만에, 나머지도 다 오전 만에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일정은 금요일까지였지만 예선 소진으로 다 조기 마감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기획의도라는 다르게 선착순 방식으로 조기 마감되는 형국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는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뭐 연구소 벤처 특허, 수출 실적, 매출 신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 직군에 있는 기존의 대출이 잘 지원되지 않았던 음식, 카페, 소매, 서비스 업종들 대상자들이나 업력이 긴 소상공인 범위에 있는 제조업들이라고 하면 아까 뭐 120억이니까 36억에서 120억 사이에 8, 9인을 가진 상시근로자 8, 9인 정도 가진 제조업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범위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번 2월, 3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관심 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단 대출하실 때 꼭 신청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요. 공인인증서가 기업용, 대표자 개인용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주민번호나 이런 발급처 이런 것들이 사진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신분증, 그다음에 각종 공인인증서들 확보하셔서 자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로 신청할 수 있는 건 혁신성장 촉진자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혁신성장 촉진자금 중에서 올해 유독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분들, 올해 처음 신설된 거니까
처음 대상으로 지정되신 분들이고 생각보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증공 정책자금은 최초 신청 기업, 첫 거래 기업과 고용 창출 실적이 있거나 내일 채용 공제 신청, 그러니까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고요.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나 수출 실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기 소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정책자금 공고 나와서 지금 1, 2월 접수한 내용까지 저희가 좀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오늘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3월, 4월 자금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말씀드렸지만 조기 소진 이슈도 있고 예상 규모도 작고 신청 기업은 많고 하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아니면 다른 거 알아볼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근데 몇 월 며칠 날 꼭 요 자금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중진공이나 소진공 자금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은행과 보증기관들 컨택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